안녕하세요. 경제학정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재정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공공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바로 그 책,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교재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오늘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옷 필요하면 가게 가서 옷을 사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국방 서비스나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 같은 건 시장에서 돈 주고 사지 않을까요? 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자, 올해 국방 서비스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용료는 1인당 1만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팔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죠?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배울 공공재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뭐든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국방이나 등대처럼 시장에 그냥 딱 맡겨두면 아예 만들어지진 않거나 만들어져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생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공공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졌길래 시장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공공재를 공공재답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 재료 같은 거죠. 이 두 가지만 오늘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뭐 거의 절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바로 비경합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경합, 즉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사과를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 사과 못 먹죠? 이걸 바로 경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는 거죠. 자,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라디오를 못 듣나요? 아니죠.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성질.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비배제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영화관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영화표 안 산 사람은 직원이 입구에서 딱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죠.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국방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이, 저 사람은 세금 안 냈으니까 보호해주지 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일단 국방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돈을 냈든 안 냈든 그 혜택에서 누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자, 우리 정병열 선생님 교재 127페이지를 한번 펴보면요.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추가적인 소비에 따르는 한계 비용이 0이다. 즉, 한 명 더 쓴다고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비배제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해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런 똑똑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교수님, 돈을 안 내도 그냥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자기 돈 내고 그걸 만들려고 하겠어요? 이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이 바로 공공재가 왜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 바로 무임승차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으로서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굳이 돈을 안 내도 옆집 김 씨가 돈을 내서 만들면 나도 공짜로 쓸 수 있는데 뭐하러 내 돈을 쓰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한다고 해봅시다. 모두가 속으로 나는 돈 안 내도 돼. 누군가 내겠지. 그러면 나도 그 불빛 아래로 다닐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도 돈을 안 내고 우리 마을 가로등은 영원히 설치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무임승차 문제이고 이 문제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도저히 이윤을 낼 수가 없어서 공공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나서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부가 세금을 강제로 걷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가 사적재 아니면 공공재 이렇게 딱 둘로만 나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두 가지 기준 있죠? 경합성이랑 배제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재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아주 깔끔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29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이 표.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고 정말 중요한 표입니다. 가로축은 배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세로축은 경합적인지 비경합적인지를 나타내요. 이 2 곱하기 2표 하나면 세상의 모든 재화가 어디에 속하는지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배제도 가능하고 경합성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적재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돈 주고 사는 사과, 옷 같은 대부분의 물건들이죠. 돈 안 내면 못 갖고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가지니까요. 자, 다음은 배제는 가능한데 비경합적인 것. 요금제 또는 클럽제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 같은 케이블 TV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금 내야만 볼 수 있죠? 배제 가능? 근데 제가 넷플릭스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비경합적. 세 번째, 배제는 불가능한데 경합적인 것. 이걸 공유자원이라고 해요. 바닷속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바다에 가서 잡을 수 있죠? 비배제 불가능. 하지만 내가 한 마리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물고기는 그만큼 줄어들죠? 경합적. 이게 바로 나중에 배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제도 불가능하고 경합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순수 공공재, 국방이나 치안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예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교수님, 근데요. 텅 빈 도로나 공원은 여러 사람이 써도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막 몰리면 길이 꽉 막히고 엄청 불편해지잖아요. 이런 건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와, 진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국방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국방처럼 완벽하게 비경합적인 순수 공공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질문처럼 처음에는 괜찮다가, 즉 비경합적이다가 사용자가 어느 수준을 확 넘어버리면 갑자기 경합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재화들이 있습니다. 도로, 다리, 공원 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재화들을 비순수 공공재라고 부르거나 또는 사람이 많아져서 혼잡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혼잡성 공공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교재 128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혼잡 현상을 아주 멋진 수식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식 보고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X는 한 사람당 소비하는 양, 대문자 X는 공공재의 전체 양, N은 사용자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기 어깨에 붙어 있는 알파 있죠? 저게 바로 혼잡도를 나타내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알파 값이 뭐냐에 따라서 재화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그러니까 n의 0제곱도 1이 돼서 한 사람당 소비량 x는 그냥 전체 양 x랑 똑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용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내가 누리는 혜택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잡이 하나도 없는 순수 공공재를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약 알파가 1이라면요? 그럼 x는 x를 n으로 나눈 값이 되죠? 이건 뭐죠? 피자 한 판 x를 사람수 n대로 똑같이 나눠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완벽하게 경합적인 사적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파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n 증가, 1인당 소비량 x가 줄어들긴 하는데 사적재처럼 n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건 아닌 애매한 상태. 바로 이게 도로처럼 혼잡이 발생하는 비순수 공공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때요? 수식으로 보니까 개념이 훨씬 명확해지지 않나요? 자, 오늘 공공재 개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공공재는 두 가지 핵심 특징을 갖는다.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둘째, 이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셋째,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선다.
넷째, 세상의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사적재, 요금제, 공유자원, 공공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는 도로처럼 사용자가 많아지면 막히는 비순수 공공재도 존재한다. 이 5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는 등대불빛이 아주 대표적인 공공재였어요. 한번 켜면 모든 배가 다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GPS 기술이 발달해서 특정 배에만 암호화된 신호를 보내는 게 가능해졌죠. 즉, 기술의 발전이 공공재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공공재라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미래에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 돈을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사적재나 요금제로 바뀔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